미친 공부법이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방법이지만 막상 그대로 따라만 해보면 제대로 효과를 내는 공부법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베러스쿨의 베러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우리 아이 받아쓰기 시험만 기다리게 만드는 미친 공부법을 직접 활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영상 만들어 보았는데요. 미친 공부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요. 첫째, 문장 외우기, 그리고 두 번째, 쓰기, 그리고 세 번째, 틀린 부분 반복해서 암기하는 거였는데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10번까지 문장 외우기. 여기서 문장 외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암기법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으로 쓰기. 그래서 이제 말로 문장들을 외우면서 머릿속에서 맞춤법을 떠올리면서 생각해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손으로 쓰기인데요. 열칸공책에 손으로 써봅니다. 학생이 1번부터 10번까지 문장을 모두 외웠기 때문에 누가 불러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써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틀린 부분에 표시만 해두었다가 노트의 다음 장에 정답을 붙여 써보기로 했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4단계가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활용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문장 외우기입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급수표는 실제로 학교에서 2학년 지도할 때 사용했던 것인데요. 급수표가 없으시거나 학교에서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국어교과서나 집에 있는 책을 활용하셔서 만들어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맞춤법은 신경 쓰지 말고 10개의 문장들을 통으로 외워봅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보통 1번부터 읽어가며 외우겠죠? 눈으로 쭉 읽고 급수표를 가린 채 안 보고 소리내어 외워봅니다. 잃을 수는 없습니다. 이삿짐 싸기가, 이름도 쓰임새도. 그 다음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면 급수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확인했으면 다시 가리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잃을 수는 없습니다. 이삿짐 싸기가, 이름도 쓰임새도.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숲이라도 우리 곁에 맑은 공기를 만들어. 그 다음 또 뭐였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잘 외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워한다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장들끼리 묶어보는데요. 3, 4번의 문장은 이삿짐 싸기와 연관 지을 수 있겠고요. 나머지 1번과 5번부터 10번 문장은 숲과 연관 지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요. 기존 문장들이 완성된 문장이 아닌 것들이 많으므로 문장의 앞과 뒤에 몇 가지 표현들을 자유롭게 추가하여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빨간색 3개 문장을 보고 제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면 이삿짐 쌀 때 박스에 이름과 쓰임새가 안 써 있으면 이삿짐을 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문장을 이삿짐과 관련된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빨간색 모르면이란 단어는 제가 임의로 추가한 단어이고요. 파란색 부분은 잘 보니 10번에 내뿜는다는 건 뭘 내뿜는 걸까요? 숲과 관련 지어야 하니 꽃이 좋겠네요. 10번에는 꽃이 내뿜는 향기가 좋아서 6번 숲이라도 우리 곁에 두려면 5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3개의 문장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 7번과 8번은 숲의 장점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9번은 숲이 곁에 있을 때 불편한 점으로 장점 뒤에 나열하면 좋겠네요. 7, 8, 9번을 오른쪽처럼 또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만들어주고 환사태를 예방하지만 벌레로부터 몸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유는 1번,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뭘 잃을 수는 없을까요? 건강이죠. 건강을은 제가 추가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4문장이 되었는데요. 이 4문장만 외우면 받아쓰기 급수표의 10개 문장을 모두 외울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외우기가 어렵다면 이 문장들을 이미지화해서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림을 힌트로 문장을 외워봅니다. 우선 이삿짐을 그리고요. 이름과 쓰임새를 넣어줍니다. 이삿짐을 싸는 부분 테이프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힘들다는 것은 땀으로 표현하면 좋겠군요. 그리고 각각 그림의 포인트마다 문장 번호를 써줍니다. 여기는 1번 이름도 쓰임새도 모르면, 2번 이삿짐 싸기가, 3번 힘들잖아요. 밑에는 꽃이 있고 숲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있으니까 꽃, 숲, 물음표를 순서대로 그려주고 화살표로 순서도 표시를 해줍니다. 숲의 장점은 위쪽에 맑은 공기와 산사태 예방이 있겠고요. 단점은 벌레가 많아 벌레로부터 몸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건강은 사람 심장의 하트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각각의 번호를 보며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보고 급수표와 비교하며 외웁니다. 꽃이 내뿜는 향기가 좋아서 숲이라도 우리 곁에 두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맑은 공기를 만들어주고 산사태를 예방하지만 벌레로부터 몸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어렵겠지만 몇 번 같이 연습하면 학생들이 짧은 시간 안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잘 외우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관련 없는 문장들 사이의 연관성을 생각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자기만의 것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독창성, 단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유창성, 유연한 생각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융통성,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발전시키는 정교성 등 창의성의 핵심 역량들을 길러나가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국어뿐만 아니라 타 교과에서도 빛을 발하겠죠? 사실 이 문장들은 어떤 지식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도 어렵고 짧은 시간 안에 받아쓰기 성적만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학생들은 안 외워도 됩니다. 지름길도 있으니 안심하세요. 영어 단어 뜻을 외울 때 영어 단어를 보고 한국어 뜻을 떠올리듯이 받아쓰기에서는 소리를 듣고 한글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가 잘 안 되는 학생은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문장을 읽으며 녹음하면 됩니다. 그리고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한글을 떠올리면 됩니다. 내가 암기한 것을 말하며 문장을 써보느냐, 녹음한 것을 들으며 쓰냐의 차이이지 소리를 듣고 문장을 쓴다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문장을 암기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더 자극하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기 때문에 암기를 강조한 것입니다. 1단계 문장 암기 혹은 문장 녹음이 끝났다면 2단계 생각으로 쓰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는 맞춤법에 집중하는 단계인데요. 나중에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문장을 1번부터 10번까지 안 보고 소리를 내어 암기하면 이때 아무것도 안 보고 암기해도 되지만 관련 그림을 그렸다면 그림을 보고 암기해도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중간에 헷갈리는 단어들의 맞춤법을 물어봐 주세요. 주로 겹받침이나 이중모음이 들어간 단어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이름도 쓰임새도 모르면 이삿짐 싸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쓰임새의 새를 쓸 때 시옷 옆에 이를 쓸까 이로 쓸까? 힘들잖아요의 자는 자 밑에 어떤 받침을 쓸까?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문장을 녹음하기로 한 경우라면 아이에게 녹음한 문장을 들려주시면서 중간중간에 멈춰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대답하려다가 모르면 정답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바로 다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10번까지 모두 질문한 뒤에
다시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한두 시간 계속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한두 시간 뒤에 또는 다음 밥 먹을 때 이렇게 시간 텀을 두고 질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확인하는 것으로 아이와 규칙을 정하셔도 좋고요. 이 단계에서는 완벽히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몇 번 시도 후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때쯤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손으로 쓰기 단계입니다. 베껴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했다면 부모님께서 일일이 문장을 불러주셔야 하는 단계이죠. 하지만 미친 공부법의 1, 2단계를 거쳐왔다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혹은 그림 속 이미지 힌트만을 보고 소리내어 문장을 말하며 10칸 공책의 왼쪽 장에 1번부터 10번까지를 한 번에 씁니다. 이쯤 되면 아이들이 정말 잘 쓰고 빨리 씁니다. 문장을 녹음하기로 한 학생들이라면 녹음 파일을 듣고 노트에 쓰면 되겠죠? 10개의 문장을 다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4단계 틀린 부분 고치기입니다. 이제 급수표를 보면서 빨간색 색연필로 채점을 하는데요. 평소에 채점할 때처럼 틀린 거를 바로 고치지 않습니다. 틀린 글자들의 동그라미만 쳐봅니다. 그리고 이 틀린 글자들에 대해서 오른쪽에 고쳐서 써봅니다. 이때 정답을 한번 보고 외웁니다. 그리고 고쳐 쓰는 거는 바로 고쳐 쓰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기억이 쓰이기 때문에 암기가 전혀 안 되거든요.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거나 간식을 하나 먹고 나서 다시 오른쪽 노트에 고쳐 써보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쳐 썼는데 또 틀린 부분이 나온다면 또 똑같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장에 고쳐 쓰면 되겠습니다. 암기를 지겨워하는 학생보다는 재밌어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그냥 외우기 힘든 친구들은 이미지를 떠올려가면서 외우도록 했더니 그림 그리는 걸 재밌어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즉 자기의 공부 스타일에 맞게 학생들이 잘하는 것을 활용해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변형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수는 당연히 향상되겠죠? 그러니 자신감도 향상됩니다. 학생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문장을 모두 외워서 스스로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 번 불러주셔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암기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부모님께서 옆에서 잘 알려주셔야 되지만 익숙해지면 스스로 방법을 개발해서 문장을 외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국어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성적도 오르니 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한 채로 고학년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짠! 제가 문장 예시와 함께 여러 가지 설명을 곁들이다 보니 복잡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장을 소리로 암기하고 암기한 대로 쓰고 틀린 단어만 복습하라는 겁니다. 미친 공부법이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방법이지만 막상 그대로 따라만 해보면 제대로 효과를 내는 공부법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해보고 고민하고 학부모님들과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노하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교육에 정답은 없지만 아직 제대로 된 교육 방법을 못 찾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 교육에 관해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볼 수 있겠죠? 안녕!